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5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19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3,600만원대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업비트의 일본 기준으로 보실 때 계속해서 이 구간의 박스랑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도 박스의 이 아랫꼬리 부근까지 깨주고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세게 나오는 그 반등 지점 자체가 이 추세 라인을 딛고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게 좀 중요한 사실이고, 이 추세 라인 자체가 보시면은 여기 저점 딛고 크게 올린 자리, 딛고 크게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추세를 이렇게 크게 돌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포물선 형태로 이제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도 많고, 그에 따른 관점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내려오는 추세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올라가는 추세로 확연하게 차트가 이렇게 U자 형태로 턴어라운드 돼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의 패턴을 좀 반복하면서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떨어질 때도 떨어지고 반등 주고 떨어지고 반등 주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져 줬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이와 좀 반대되는 대칭되는 양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직전에 이 박스 구간도 이탈을 시키고 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꼬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아래 꼬리, 여기 꼬리까지 지금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소폭 나왔지만은 반등의 힘 자체가 굉장히 약했죠. 여기서 아래 꼬리 이 정도로 달아줬으면은 사실 이 정도 급의 반등을 줄만한데, 이거 여기서 반등 나온 거에 한 절반 정도밖에 못 갔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박스를 또 형성을 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이 박스 자체가 이 박스보다는 위치적으로 좀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서 조금 힘을 다시 한번 이제 위로 물론 줄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 패턴대로 간다라고 하면 위로 줘도 한 번 또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저항대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계단형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의 박스에서도 꼬리까지 다 이탈을 한번 시켜주고 손절을 여기 걸어놓는 손절 물량까지 다 이탈시키고 바닥에서 싸게 주워서 위로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 꼬리 저점인데 이 꼬리 저점 박스를 또 이탈을 좀 한번 시켜주고 결국에는 이 하단에 이 상승 추세 라인 저점 라인까지 한번 찍어주고, 여기 가격대가 지금 한 3,350만원 정도 되는 가격대입니다. 대략적으로 시간 조정까지 좀 들어갔을 때 한 3,400만원 선 정도를 좀 찍어주고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반등 자체가 이렇게 이때처럼 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은행 파산 문제랑 엮이면서, 그리고 하락의 폭과 상승 반등의 폭이 굉장히 빠르게 시간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고, 여기서 힘을 세게 준 이후에 한번 눌렸다가 2차 파동이 세게 나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을 때 이후에 나오는 그 첫 반등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 구간에서 박스까지 이탈시키고 극도의 공포감을 주고 대다수의 뭐 여기서 이제 샀던 사람들조차도 물타기 한번 여기서 하는데, 그 물량들까지도 손절을 시킬 만큼 강력한 공포감을 심어준 이후에 들어올린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V자로 이제 굉장히 수직 상승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셌던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조정이 좀 나오고 최악의 경우에 이 추세선까지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추세선 밑으로도 사실상 이 구간에 이제 박스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박스인데, 이번에 이걸 돌파를 해줬지만 다시 박스 안으로 좀 들어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좀 추가적으로 시장에 내던져질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9조 정도 되는 비트코인 좀 풀릴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량, 마운트 곡수 물량 추가적으로, 그리고 채굴자들이 지금도 채굴을 해서 지금 채굴 원가가 지금 21K 정도 22K 정도가 채굴 원가인데, 지금 상당히 비트코인이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채굴자들도 채굴하면서 계속적으로 공장 돌리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채굴기 그래픽카드도 또 사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을 팔아서 조금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좀 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매물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찍어주고 뭐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고,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또 한 번에 물론 반등, 기술적 반등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세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횡보,
이런 식으로 조금 횡보세를 보여준 다음에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좀 있으면 6월이에요. 상반기가 6월 말이면 끝나죠. 그러면은 2023년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비트코인이 하반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좀 조정 기간을 어느 정도 좀 거치게 되고, 그리고 24년 반감기를 맞이해서 바닥을 이제 뚫어내고 위로 이제 들어 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상반기와는 이런 식으로 쭉 올리는 기간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눌리는 구간이 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재수 없으면은 좀 길게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약간 좀 힘든 하반기를 우리가 좀 맞이하면서 바닥이 다져지고 이후에 좀 크게 쏘아올리는 이런 식의 패턴이 내년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보여준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화끈했는데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비트코인도 충분히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상상 이상으로 또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조정세가 나오고 이후에 좀 들어올리는 이런 무빙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너무 축제 분위기, 너무 비트코인이 뭐 이거를 넘어서 빨리 5천만 원이 간다, 1억을 간다, 뭐 5억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고, 물론 시간이 지난 이후에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가다 보면 당연히 우상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상승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기서 뭐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롱을 친다든지, 지금은 딱 차트만 봐도 여기 이런 구간에서 롱을 고레버리지로 들어가다가는 이런 무빙, 이런 이제 하방 무빙 한 번에 그냥 다 털리게 되기 때문에, 야, 차라리 이렇게 제대로 꽂은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롱을 노려보는 게 기술적 반등 한번 주고 여기서 이제 먹고 나오고, 이런 식의 흐름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전의 패턴이 아래 꼬리까지 다 깨주고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요 추세선 닫고 들어올리는 이 그림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한번 들어 올려줬다가 여기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화 차트 주봉으로 딱 확대를 해서 보셔도 지금 주봉 모양들 자체가 1, 2, 3주 동안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고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정도 올린 거에 상승분을 어느 정도 좀 반납하는, 상승분의 50%에서 최악의 경우에 3분의 2 지점까지도 되돌림을 주고 이런 식으로 또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롱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들, 이 추세선에 대한 관점들, 뭐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간의 이 저항대에서도 지금 여기 저항대조차도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크게 아래 꼬리 달고 반등해준 것까지 좋았는데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제 급반등하면서 이 저항대를 뚫어주는 척 했지만 결과적으로 못 뚫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못 가고 여기 고점 자리까지도 못 가고 여기서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나스닥은 뚫고 갔거든요. 나스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 주봉을 보고 계신데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 마감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위로 천장을 뚫고 여기 고점까지 좀 뚫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전에 고점까지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봉을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좀 제대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도 나스닥 기술주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상승세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 장대 양봉을 쳐주고 마치 요 구간이랑 좀 비슷할 수 있다. 요 구간이나 요 구간이랑 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여기 고점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4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좀 더 탄력을 받고 이제 쌍고의 형태를 그리고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엔비디아라든지 나스닥 기술주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요런 이제 대형주들이 쭉 올려주면서 나스닥은 굉장히 좋은 흐름, 고점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비트는 고점 돌파는커녕 계속적으로 조금 하방으로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스닥이랑은 현재 좀 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주요 저항대 27.5K를 여기서 이제 뚫는 움직임이 못 나오고 나스닥은 뚫고 갔는데도 비트는 하방으로 좀 크게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젯밤에도 여기 못 뚫는 거 보고 여기 아래 꼬리 음봉 이렇게 뜨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왜냐면 패턴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빼주고 여기서도 한번 빼주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어제 보시면은 5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35분에 주요 지표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방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 단기 방향 숏으로 좀 보고 매매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요 그림대로 나왔죠. 요 그림대로 쭉 이렇게 밀려서 빠져줬습니다. 이렇게 쭉 빠져줬고, 그 결과 여기서 이제 숏 잡으신 분들 요런 식으로, 자, 96% 숏 수익,
138%까지 또 쇼스윅 인증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카톡방에 소통방이 있고 그 소통방에서 실제로 회원분들께서 저희 정보들을 바탕으로 매매해서 수익 난 거에 대한 인증을 자유롭게 올려주는 방이기 때문에 절대 주작이 아니고 100% 사실 확인, 수익 인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크게 내려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여기서 한 파 더 올려주고 여기 쌍고 자리 추가적으로 좀 더 올렸을 때 여기 저항 자리까지 맞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또 주요 맥점에서 숏을 들어갔을 때 한번 또 이제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크게 빠집니다. 그런 패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올라오면 숏자리 어느 정도 올라오면 숏자리 반대로 이제 빠지게 되면 이런 주요 지지선에서 충분히 롱을 쳐도 이런 구간에서도 롱을 이제 쳤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나죠. 수익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비트 롱으로도 이런 식으로 센스 좋으신 분들 84% 수익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타점들은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단기 매매 비트가 0.1%만 움직여도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뭐 20배 정도만 써도 2%가 또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움직임이 어느 정도 조금 위아래로 나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조금 손절가를 잡고 아니면 물타기는 한 번 정도 좀 물타기를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충분히 단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정확한 맥점 타점 분석 내용들,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도 다 말씀드렸죠. 마스크 네트워크도 3일 전 영상 보시면 5240원대에서 이렇게 쭉 눌려놓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크게 반등 한번 줄만하다. 왜냐면은 이 정도로 많이 주봉이나 일봉상으로 크게 빠지는 구간에서의 좀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한 번에 V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때 5240원 오늘까지 해서 6220원까지 이런 식으로 반등이 제대로 터져줬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는 충분히 시총도 작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살아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올려친 만큼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은 비트에도 통하는 부분입니다. 비트도 지금 이 구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급하게 올린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쭉 조정 나올 만큼 나오고 많이 빠진 구간에서의 다시 이렇게 롱으로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차트는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스크 네트워크로도 엄청난 수익이죠. 알트는 기본적으로 뭐 높은 레버리지 자체가 세팅이 안 되고 20배 정도면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이제 알트들은 무조건 이제 롱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알트는 사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모든 알트들이 떨어질 구간보다는 올라갈 구간이 훨씬 더 많고, 또 알트들은 올라갈 때 또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숏보다는 롱 관점, 그리고 아무리 저 레버리지를 친다 해도 워낙에 많이 눌린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은 뭐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도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스크 네트워크 롱 쳤을 때 560%도 수익이 나신 분이 있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다 말씀드렸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보시면은 이때 마스크 네트워크도 5월 보시면 15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4시에 이런 식으로 갈 거다. 마스크 네트워크 일봉이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화살표 그려준 방향대로 올라가면서 요런 560% 수익까지 좀 찍힌 거기 때문에 요런 확실한 타점들, 맥점들, 코인들 카톡방에서 누구보다 먼저 실시간으로 다 말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카톡방 많이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영상 하단에 주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 마스크 네트워크 후속으로 또 V자로 한번 시원하게 급등을 줄 수 있을 만한 코인을 발견을 했죠. 다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보면 다 나오는 거고, 알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비트부터 좀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은 지금 약간 비트가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일단 이 CM 페드워치 기준으로 6월 15일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내려갔어요. 지금 80% 90% 동결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지금 66%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비트도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6개월간 총 67억 달러 상대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유입될 것이다. 67억 달러면은 8조 9천억, 9조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의 현 전체 시총이 현재 692조죠. 692조 중에서 9조 정도가 시장에 던져진다라는 건 전체 시총의 1.3% 정도입니다. 1.3%면은 물론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뭐 단순히 시총이 1.3%가 물량의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가 또 빠질 수 있는 거고,
약간 이제 투매 물량이나 이 추세로 밀어붙이는 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추세가 숏으로 가는 거에 좀 가속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빔의 또 재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4% 정도 비트가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차트적으로도 일단은 고가권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매물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약간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락 빔에 이런 식으로 빔의 재료가 되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일단은 뭐 여기저기서 압수한 그런 코인들 그리고 예전부터 들고 있던 그런 비트코인의 수량 자체가 이제 11억 달러 정도, 그 다음 마운트 곡스 물량이 20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채굴자들이 계속적으로 좀 채굴을 하고 있는데 채굴자들도 계속해서 이제 공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약간 익절을 하고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매도치는 물량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물량이 조금 시장에 풀릴 수가 있다. 물론 시장에 풀리게 되면은 뭐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테더사죠. US 테더. 요 테더사가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의 일부를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고 지금 공식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에 3억 달러 정도는 테더가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64억 달러치가 시장에 이제 매물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방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비트코인이 31K를 찍어 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 추세도 이런 매물에 대한 압박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하방이 크게 터질 때도 이 미국 정부가 집어던졌다라는 퍼드가 터지면서 하방 빔이 나온 거였거든요. 바로 요 빔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 미국 정부가 진짜로 물량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더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약간 지금 매물에 대한 압박이 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그런 게 있어도 비트코인은 어차피 지금 엄청난 물량이 잠겨 있는 물량이고 고래들도 팔 생각이 없고, 팔더라도 반감기 펌핑을 먹고 팔 것이다. 그리고 반감기 펌핑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눌린다 해도 여기에 고점 자리를 한 번 더 쳐주는 그 정도 급의 기대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 정도 물량이 나온다 그래서 큰 가격적인 어떤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의 이런 롱을 바라보고 조금 롱을 들고 있기에는 좀 불안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일단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3일봉으로 딱 보시게 되면은 여기 고점 저항 맞고 떨어진 자리, 여기서도 저항 맞고 크게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뚫어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바로 25K예요. 비트코인 25,000달러.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기 찍었을 때도 25,800달러를 찍고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거죠. 여기 좀 확대해 보시면은 바로 이 자리, 여기 25,800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근데 반등 자체가 좀 세지 않아서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25,800을 만약에 한 번 더 내려오면서 깨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25,000달러 지지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고, 여기는 심리적 마지노선, 그러니까 2만 달러라든지 2만 5천 달러라든지 뭐 3만 달러라든지 이렇게 5자로 뒤에 끝나는 라인들, 15K라든지 15,000달러라든지 이런 구간은 굉장히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간이죠.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실제로 차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천장이었고 지금 일단은 여기서 이제 바닥이 좀 잡혀주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걸 깬다, 그리고 이걸 깨게 됐을 때 그 공포감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25,000달러를 한번 깨주는 게 공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여기 쌍바닥을 보러 가는 2만 달러를 찍으러 가는 움직임도 물론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조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빠지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세의 하단부 많이 빠져야 24K 정도, 24K 진짜 많이 빠져야 22,000달러 정도에서는 굉장히 큰 롱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박앤셀 구간이다. 마치 이때와 같은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롱으로 이제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는 것이지만은 지금 구간은 굉장히 조금 애매한 구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더 빠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롱은 좀 조심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파동이 나오는 구간에서 크게 내려 찍으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또 롱을 들어가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는 롱을 들어가는 거고, 이런 저항대 자리에서는 여기서 좀 더 올라오면 숏 자리가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수익을 좀 쌓아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이제 코인타임즈의 수익률 대회 바로 이어서 또 진행을 하고, 이번에도 상금 1,000만원 걸고 진행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타가실 수 있도록 세팅을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6월 15일에 금리 동결을 지금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6월 15일까지 눌려주다가 6월 15일 기점으로 한번 금리 동결 땅땅땅 폭발적인 반등 요런 거를 한번 좀 기대를, 일단 단기적으로 그 정도 시나리오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아까 말씀드렸죠.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월마트도 예상 밖의 호실적이 나왔고, 부채한도 협상도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일주일 내로는 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점프.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살짝 꺾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달러 2시간 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좀 꺾이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나스닥이 워낙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달러는 이제 꺾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좀 꺾여주는지 그 여부도 조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기서 이제 장악형으로 일봉 뜨게 되면은, 여기서 직전에 음봉 장악해주는 음봉, 양봉, 직전에 양봉을 장악해주는 음봉이 뜨게 됐을 때 좀 더 이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죠. 최근에 좀 알트들은 마스크 네트워크 반등도 좀 세게 나왔고, 비트도 뭐 사실 그렇게 뭐 화끈하게 위아래로 지금 움직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알트들도 살짝살짝 지금 움직임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리플도 양봉을 띄워주고 있는데, 리플도 사실 지금 차트가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도 일단 여기서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갔다가 한번 내려주고 다시 올려줬는데, 결과적으로 이 한 800원 정도 저항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 떨어지다가 지금 양봉이 조금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주봉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대 800원대까지의 매물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해주는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 1000원짜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리플도 소송 결과가 좀 빨리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움직임이 더딘 경향도 있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런 여러가지 코인들 중에 이 리플이라는 가진 코인의 특징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거의 굉장히 빠르게 송금이 가능하고, 이 코인판에서 약간 이제 주고받을 때 굉장히 손쉽게 쓸 수 있고, 약간 화폐랑 굉장히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태클을 건 이유 자체도 이 리플이 달러의 지위를 조금 위협을 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소송을 걸어서 나락을 보낸 게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여러가지 측면들을 뒤로 하더라도 차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나오는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마스크 네트워크가 기술적 반등을 상당히 좀 세게 해줬고, 오늘 보시면은 이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현재 3,200억 정도 되고요. 현재 37원 정도 하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여기서 힘을 세게 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위치고, 물론 마스크 네트워크만큼의 어떤 약간 이제 파워는 조금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스크 네트워크는 여기서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뭔가 아직까지 그 신선함이 살아있는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꽤 됐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여기서 반등 주다가도 또 눌린 거기 때문에 마스크 네트워크보다는 좀 신선함이나 파워가 떨어질 수 있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 구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손익비를 조금 좋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 35원대, 최근에 갱신한 이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직전에 이 정도 반등도 있었고, 이 정도 반등도 있었기 때문에, 위로 한 44원 정도? 요 정도 급의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손절 요 정도 잡고 위로, 한번 반등 줄만한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고, 충분히 눌렸고요. 일봉상으로도 봐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보이고, 자, 그 다음에 휴먼스케이프입니다. 휴먼스케이프도 주봉의 관점으로 딱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어 놓고, 어쨌거나 바닥권이거든요. 여기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를 지금 찍어 놓고 제대로 된 반등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죠. 안 나왔고 좀 더 시간을 끄는 모습인데, 시간을 끌면서 저점 자체 갱신이 안 나오고 살살 올라가려고 하는 양봉 출현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에 여기서 올림급 정도로 한번 여기 찍은 꼬리 고점 요 정도까지 180원 정도까지의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워낙 또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작죠. 지금 시총 1200억대 잡코인이기는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또 이런 잡코인들이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돈이 조금만 들어와도 위로 한번 세게 좀 시세가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시세 터졌을 때 카카오의
일부에 인수된다는 그런 이제 좀 찌라시도 나름 돌리면서 작전을 쳤던 코인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또 하나 찌라시를 날리면서 펌핑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지금 휴먼스케이프가 상당히 잘 지지를 해놓고 결과적으로 이제 상승 지지 2차 상승 요 패턴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비트가 뭐 신나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알트들도 다 같이 신나게 빠지겠지만은 사실 지금 비트도 굉장히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때를 틈타서 이런 잡코인들도 주말에 또 잡코인들 펌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한 번씩 나올 수 있고 어쨌거나 마스크 네트워크도 잘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스레스홀드나 휴먼스케이프 그런 거 충분히 약간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솔라도 여기서 지지해주면 솔라 SXP 요거도 여기도 한번 700원 정도까지의 반등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눌러놓고 옆으로 빼고 있는 중이고 알고랜드 같은 코인도 여기 구간에서 쭉 올라갔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내려온 구간에서는 또 한번 요런 식으로 26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고 바닥권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일단은 조금 눈여겨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비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의 조정이 나오는 거는 채굴자들과 고래들이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크립토 퀀트의 공식 트위터가 있었죠. 그래서 전체 공급량 중에 9%를 보유한 채굴자들의 지갑이 최근 출금이 사상 최대를 좀 기록을 했었고 굉장히 좀 쫄았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막 16K, 15K까지 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도 뭐 그런 구간에서 물타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31K까지 올라와줬기 때문에 익절할 수 있을 때 익절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좀 내렸을 수도 있겠고 고래 투자자들도 전체 비트코인 트랜잭션 비중이 40%를 차지할 만큼 거래소에 입금하면서 이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에서 3개월 홀더들의 평단이 26.5K인데 지금 이 구간이 좀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1, 3개월이면은 굉장히 단기 홀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 홀더들의 지지 라인 자체를 좀 붕괴를 시켜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상 최근에 있었다. 지금 25.8K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저런 단기 홀더들의 지지 라인 자체는 굉장히 좀 얇다라는 게 일단 좀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 플랫폼 인투더블록 같은 경우에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최근 60일 연간 환산 변동성 지표가 40%를 하회했는데 이게 5년간 8차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46% 정도는 올라갔다. 그래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현재 있는 지표로서의 이 지표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자, 바로 이 파란색 지표거든요. 이 지표가 바닥권에 근접을 했을 때 비트코인 상승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은 바닥권에 근접했을 때 비트 상승이 나왔고 지금도 바닥권에 근접했기 때문에 비트 상승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반대로 이 구간에서는 또 이 지표가 떨어져서 상승 시그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 가격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 비트코인이 약간 이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트위터 자체는 일단 단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더 눌릴 수도 있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눌림들을 극복을 했을 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좀 비트코인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옆으로 이제 빼는 움직임 여기서 이제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또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저항자리 이제 내려오는 추세죠. 이 추세를 맞으면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와줘도 여기는 숏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점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또 밀린다 그러면 여기 요 정도 저점 구간 여기 매물대 구간 요 정도 바닥까지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롱을 봤을 때 한번 꼬리 내려줄 수는 있지만 또 반등을 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요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수렴 이후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제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거를 먹으면서 지금 단계를 좀 거쳐 나가고 어쨌거나 가장 큰 움직임은 6월 15일 FOMC 때 금리 동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또 25bp를 올릴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좀 큰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 전까지는 뭔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좀 눈치 보는 장세 그런 게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그 안에서도 위아래 파동들은 어느 정도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써서 수익을 보는 관점으로 좀 단기 매매를 좀 진행하는 게 어떨까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뭐 주말이나 뭐 밤 시간대에도 계속적으로 차트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